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금요일 줌 제품 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로즈 마스터 조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시간은요,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도, 사업자분들한테도 제품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신제품인 활진 기구와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인 애터미 동구밭 클렌징 바와 또 약산성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 더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김미진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긴장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김미진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용인 구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진입니다. 할까요? 음,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착한 소비를 위한 제품입니다. 애터미 동구밭 클렌징 바입니다. 사회적 기업 동구밭과 애터미가 함께 제조하고 출시한 제품인데요. 동구밭은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은 천연 비누인데, 이 제품이 호텔에도 납품되고 있어요. 호텔에 납품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를 해야 납품을 받는데, 이 기준을 통과한 굉장히 품질이 보증된 비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동구밭 대표 제품을 애터미와 함께 라인업을 했고요. 애터미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동구밭이 애터미와 동구밭이 함께 손잡고 출시하는 착한 소비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구밭 클렌징 비누는 MP 비누가 아닌 CP 비누입니다. 여기서 MP 비누가 뭐냐면요. 보통 MP 비누는 저희가 비누 베이스를 사서 녹여서 만든 비누를 말하고요. CP 비누는 저온 과정을 음, 숙성한 제품입니다. 성분을 보시면 천연 오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어, 천연 오일, 천연 오일을 천천히 1000시간 이상 숙성을 거친 비누입니다. 오일을 배합을 해서 1000시간 이상 오랜 기간 숙성을 후 추출을 했으며 기능 범위 내 화학 성분을 배제해서 화학 성분 없이 구현된 비누이고요. MP 비누의 단점을 보완한 고급 비누입니다. 이런 제품이 세정력이 약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세정력까지 잡아서 피부에 순하게 천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정력이 잘 되는 고급 비누입니다. 애터미 동구밭은 3종 1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구밭 고유 디자인으로 예쁜 패키지까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무척 좋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소개하면 바질 레몬 그라스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운 색상이고요. 바질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 담은 천연 비누이고요. 바질과 레몬그라스바 오일을 듬뿍 넣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누입니다. 천연 비누의 향은 은은한 천연 오일향 그대로 살아있는 향입니다. 두 번째, 라벤더 청대바이고요. 청대바 비누입니다. 라벤더에 한약 소재인 청대 분말을 함유되어 있고요. 여기서 청대 분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부에 있는 오염 물질을 굉장히 손쉽게 케어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피지를 케어해주고 피부에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벤더와 청대를 합쳐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편안한 비누입니다. 세 번째, 티트리바입니다. 색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숯입니다. 숯비누입니다. 여기에다가 티트리가 합쳐진 천연 비누이고요. 기본적으로 숯이 가지고 있는 피지 케어 기능이나 노폐물 기능 제거 기능과 그리고 티트리 오일이 가지고 있는 여드름과 염증, 트러블 케어할 때 쓰는 어,
그 티트리 오일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피부 트러블 케어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진정작용과 함께 피지 케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저희 집은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딸들은 티트리바 비누만 쓰고 있고요. 저는 바질 그라스바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 남편은 라벤더 청대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 비누에는 페이셜과 바디 전용인데요. 제가 그 샤워할 때 뭐죠? 그 샤워 비누 이런 거 비누를 비누보다 아니 샤워 갑자기 워싱, 생각이 안 나. 바디워싱. 바디워시는 잘 안 쓰는 편이고 비누로 빡빡 문지르는 스타일인데 일반 비누를 쓰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근데 이 비누를 클렌징 바를 쓰면은 어,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서 피부가 굉장히 매끈하고 그래서 자주 거의 쓸 때마다 이 비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음, 총 세 가지 한 세트 가격이 18,000원이고요. 5,000원에 PB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18,000원, 12,800원이지만 이 비누 하나를 선물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또한 같이 선물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음, 나오네요. 음, 온가족 약산성바 비누입니다. 저희 집이 딸, 남편, 저까지 각자 비누를 쓰잖아요. 근데 모든 가족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비누가 뭐가 있냐면은 이 약산성바인데요. 일명 pH바라고 합니다. 온 가족은 유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총 8개 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향무색소 제품입니다. 약산성 클렌저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건강한 피부에는 pH 농도가 있는데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pH 농도가 5.5에서 5.9 정도가 건강한 pH 농도입니다. 약산성반은 건강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약산성 농도 그대로 지켜지는 비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산성바라고 하면 알칼리성 비누보다 세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애터미 약산성바는 약산성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세정력까지 두루 갖춘 제품입니다. 온 가정용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피부가 건강한 아이들은 먼지나 오염물질 제거용으로, 성인은 가벼운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 세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1차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을 1차 세안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맨 얼굴에는 아침, 저녁으로 상관없이 그냥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침 세안에 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바라기 씨와 사라스 씨 버터 등 천연 오일로만 구성된 제품이고요. MP 비누가 아니라 오일로 고친 CP 비누이기 때문에 약간 무른다는 오일의 비누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관할 때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원활한 용기를 사용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약산성반은 무너진 피부 장벽에도 튼튼한 피부 장벽에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바디와 페이스 전용입니다. 아침 세안용 제품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애터미 온가족 약산성반은 8,800원이고요. 3,500원이라는 PB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저희 애터미몰에 핸드소비 있잖아요. 핸드소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누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기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면 건조함이 항상 남았어요. 그런데 이 비누는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뭐 경화제나 방부제 같은 그런 화학 성분을 아예 뺀 그냥 천연이다 보니까 일단 순하고요. 천연인데도 말씀처럼 세정력이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손 씻고 나서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 촉촉함도 오래가고 보습력도 정말 좋아요. 또 여름이 지금 가까워오잖아요. 아까 바디워시 대신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거품이 정말 달라요. 풍성하고 저희 어머니 그 워시 쓰고 나서 바디로션 바르는 거 정말 귀찮아 하시는데 이 비누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돼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실 때 비누 까게 싸들고 다니실 정도예요. 이거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산성바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침에 사용을 해요. 진짜 순하거든요. 트러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희 집에도 두 아들들이 있어요. 선크림 바르고 또 지워야 되잖아요. 항상 이걸로 쓰거든요. 눈 따가움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순한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두 가지 비누 다 공구바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회사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애터미에 실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천연 비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 기업이 이제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발달 장애인이 25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경제 활동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발달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착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 증가가 곧 직원의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비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서 그냥 쓰는 비누, 좋은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으로 쓰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준비해 주신 김미진 팀장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퀴즈를 낼 거니까 설명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제품 시간입니다. 이번엔 지난번에 우리 임남경 국장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아주 부담감이 컸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면역에다가 체력을 더해주는 그 제품, 바로 애터미 신제품 살찐 기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윤현수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샤론노즈 마스터 윤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신제품, 네, 강제로 하게 돼서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제가 화면부터 먼저 공유를 할 텐데요. 오늘 이 강의는 살짝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온 이 활진 기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요거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오늘 활진 기고를 제가 맡았는데요. 저희가 애터미 오롯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방의 식품화, 전통의 현대화라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활진 기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활진 기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바로 동의보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동의보감에 대한 영상을 짧게나마 제가 사실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선조라는 조선시대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도 있고 했을 때 자꾸자꾸 백성들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어이들에게 안 되겠다. 백성들이 아프지 않도록 뭔가 좀 쉬운 재료를 가지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서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필에 가담을 했었던 이제 허준이라는 우리 되게 알잖아요. 허준 선생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중간에 그 선조 왕께서 가시게 되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배를 간다고 해요. 죄가 없어도. 예,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배를 갔을 때 그러면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한 거잖아요.
그 동의보감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유배를 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같이 함께 했던 이제 학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허준은 끝까지 남아 그거를 꾸역꾸역 썼던 거죠. 혼자서. 차라리 잘 됐다. 내가 유배지에서 이 의사를 완성하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광해군이 즉위에 있을 때인데 15년 동안 네, 요거를 완성을 했다고 해요. 총 25권. 네, 그 중에 경옥고라는 것이 내경편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요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활진기고, 경옥고 좀 이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그래서 경옥고가 뭐냐면 그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로 만든 약재가 아니고 어떤 처방인 거죠. 예.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면, 지황, 그 다음에 그 백봉령, 그 다음에 인삼, 그 다음에 꿀. 요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게 돼요. 동영상을 봤으면은 제가 조금 더 말을 재밌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수천 개의 처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이 경옥고라는 것은 원기를 보하고 늙은이를 젊게 하고 오래된 허손증, 즉 병이 오래되어 허약해진 신체를 치료한다는 뜻이고요. 또한 정신이 맑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며 걸음걸이가 뛰는 말과 같이 빨라진다. 하루에 2번 먹으면 종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른 일이 없다. 27년을 복용하면 364를 살고 64년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경옥고를 드시면 됩니다. 조금 과장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선왕이 처음으로 보는 글귀에 이 경옥고가 들어가 있었고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경옥고를 만든 방법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3일 밤낮으로 불을 지피며 약을 다리는 것은 물론 만드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뽕나무 가지만 뗄감으로 써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곳에서 3일 내내 밤낮으로 불을 지피면서 정성을 쏟아 경옥고를 제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뽕나무를 뗄감으로 쓰는 이유는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하기 때문인데 소나무나 어떤 다른 나무들은 그 진액이 그 밀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화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활진기고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말 기록에 맞게 했냐? 안 했냐? 좋은 재료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옥고를 효능을 찾아보니까 조금 반가운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래된 질환, 잔기침, 감기, 소화불량, 오래된 병치유, 만성 피부염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우리 폐질환 되게 말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옥고를 드시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침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한 게 아닌데 뭔가 병을 오래 앓았거나 하면 그게 후유증으로 장기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옥고를 드시면 여러모로 좋고 여기에서 보면 선왕께서 그러니까 선조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옥고가 왕실에서 정말 인기가 짱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피부 미용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왕실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경옥고를 엄청 많이 먹고 또 그 귀족들도 되게 좋아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저희 걸 한번 보시면 수백 년의 전통,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은 이미 40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성분을 알았겠나요? 그때 뭐 활성, 뭐 산소를 뭐 없애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산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정말 진기한 그런 성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몸의 기운을 보호하고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수백 년 전통의 기운과 120시간 탕전의 정성. 자, 요거 아까 제가 뭐 닭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중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 나무까지 선별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 온도를 일정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원료의 종류, 비율, 방식. 저희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자, 이따가 또 비율이 나올 건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당연히 국내산 재료를 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얀색 단지에다가 이걸 담았다고 해요. 폐에 그 하얀색 단지에 담아야 좋대요. 백자에다가 중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깨끗한 나무 숟가락 가지고 이렇게 퍼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스틱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4가지를 당연히 썼고 이게 한약재이기 때문에 소화가 조금 안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5가지 부원료를 썼습니다.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왜 옛날에 한약 먹을 때 엄마들이 무 못 먹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못 먹게 했었는데 저희 제품은 그걸 보완했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4가지 주 원료, 생지황, 인삼, 백봉령, 복미를 썼는데 과연 어떤 재료를 썼는지 궁금하시죠? 자, 다음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천연 재료고요. 100% 국내산 재료입니다. 자, 먼저 생지황. 생지황이라는 거는요. 체질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약 방에서 약재 원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황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물에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에 뜨거나 중간에 이제 지점에 오거나 하면 물에 뜨는 거는 천황, 그러니까 하늘 천자 쓴 것 같아요. 중간에 뜨는 거는 인황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 모든 거를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일일이 선별해서 생지황, 물에 가라앉는 것들만 썼다는 거예요. 얘의 효능은 뭐냐면 토혈, 코피, 대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 모든 출혈을 치료한다. 먹는데 되게 좋겠죠. 네, 어혈을 풀어주고 열을 낮춰주는 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제품을 썼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인삼. 인삼은 뭐 효능 말할 것도 없고 저희는 근데 사냥근을 썼어요. 사냥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맛을 조금 높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상태의 것을 저희가 분말로 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또 엄청 까다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의 기가 부족한 것을 보하고 기허를 치료한다. 그 다음에 폐의 양기를 보호한다. 위의 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위 안 좋으신 분들 인삼 많이 갈아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 약재도 저희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백봉령. 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백봉령 말도 특이하죠. 저도 처음 백봉령 좀 희한한 이름이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나무가 죽고 나면 뿌리에서 기생을 해가지고 그 균체예요. 기생하는 균체. 일종의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버섯 사람은 되게 이롭잖아요. 근데 백봉령이 껍데기는 딱딱하고 속은 저렇게 하얗거나 약간 핑크색이 도는 어떤 약재인데 이 약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얘는 당뇨에도 되게 도움을 주고요. 심신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한증을 치료하는 곳에도 예, 사용이 되고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되게 좋고요. 특히 산후풍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도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백복령을 사용하는 경옥고들이 일반 그 시중에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균을 가지고 와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이제 접종을 해서 균을 다시 키워가지고 썼는데 그걸 이제 국내산이라고 하는 백복령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 특허를 받은 백복령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균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야산에 있는 그 백복령의 균이 더 좋을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뿌리에 있는 그 균을 모세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도 특허를 받았고요. 이 균을 잘 모시고 와서 증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소나무에다가 이식을 해서 다시 노지로 보내서 자 2년을 키워서 가지고 온 백복령만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프리미엄급의 백복령을 쓰는구나.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2년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제로부터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밀이에요. 복밀이 뭐냐? 일반 꿀이 아닙니다. 일단 천연이에요. 천연이라고 함은 제가 또 이거는 약간 팁인데 동위원소비, 탄소 동위원소비라는 게 있대요. 꿀을 구분을 할 때 나중에 표를 보시면 탄소 동위원소비가 낮을수록 천연꿀이 맞습니다. 그 사양 꿀은 그 설탕을 먹인 꿀인데 그거는 동위원소비가 보통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 일반 천연 꿀은 마이너스 25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천연에 가까운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옥고에 들어가는 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숲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도 그거였어요. 영양을 손실 없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용어가 중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수분을 날려서 그렇게 쓴 건데요. 꿀도 해독에 되게 좋다고 해요. 염증에 되게 좋다고 해요. 장기 복용하면 약입니다. 천연 꿀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몸의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열을 내리고 독을 해독하여 건조함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 대변 보실 때 그러니까 그 건조해서 어쨌든 그 변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복밀이라고 했잖아요. 복밀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싶긴 해요. 그런데 숙밀이라는 그 단어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열 처리를 하고 식혀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규격화된 그러니까 복밀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미엄급의 재료들을 가지고 썼는데 여기 보시면 생지황도 이제 즙을 내서 써야 돼요. 추출할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경옥고에는 오로지 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가루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백복령하고 인삼은 분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말이 입에 꺼슬꺼슬하게 걸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먹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가루가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것보다 작게. 그러니까 굉장히 곱게 빻은 거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게 재료는 이미 좋은 게 준비가 됐잖아요. 보시면 약들을 한데 버무려 사기 항아리에 넣고 3일간 중탕 후 죄송해요. 화독과 수기를 제거하여 하루에 한 숟가락 내진 두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먹는다 라고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때 요 양이 있어요. 양이 생지황 32 그러니까 이 비율입니다. 보면 생지황 즙 짜서 낸 거 16근 9,600g. 저 이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인삼 보드랍게 가루낸 거 24냥 900g, 백봉령 보드랍게 가루낸 거 48냥 1800g, 복밀 졸여서 찌꺼기를 버린 것 10근 6000g. 이 비율을 봤더니 32대 3대 6대 22더라. 요걸 그대로 넣었습니다. 저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20시간의 정성을 다렸는데 어떻게 다렸냐? 3일은 중탕을 해요. 그런데 이 중탕을 할 때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뽕나무로 일부러 그 열을 일정하게 하려고 뽕나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를 선별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회사가 딱 한 곳이었대요. 중탕을 하게 되면 내용물의 온도가 83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되는데 과학적으로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딱 한 곳이었대요. 저희는 그곳에 맡겨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중탕을 하고 하루 동안은 다시 저온 숙성을 해요. 24시간 동안. 그 다음에 다시 2차로 중탕을 하고 식혀서 가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에 담아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균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 때문에 생지황즙, 인삼불말, 백봉령 분말, 복밀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굳이 그 과거의 방식이 아닌 이렇게 스틱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옥고라고 했잖아요. 고의 형태는 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환은 그 방식 자체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옥고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환약이다 보니까 소화가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저희는 5가지 부원료를 첨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도라지 같은 경우에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무기질, 사포닌이 풍부하고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고 사삼, 그 다음에 산사, 이것도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고 황기까지 해서 소화까지 도울 수 있게 첨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00% 국내산 재료 4가지 생지황, 인삼, 백봉령, 복밀을 가지고 전통 한방과 동일한 재료, 동일 비율. 이게 정말 키포인트거든요. 한방에 식품화를 했다는 게 저희가 이게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전통 탕제 방식 그대로 120시간을 우려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소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5가지 부호를 넣어서 편리한 스틱형으로 만들었어요. 식품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찾아봤는데 해썹 인증을 받은 곳도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된 상태로 재료 공정했으니까 믿고 드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리냐면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많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몸이 허약하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체력 소모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만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소아과 어떤 그 협회에서 말했는데 만 12개월의 아이들은 엄마 젖 모유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유식 먹는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사실 먹어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장복하셔야 돼요.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루 한 포 물에다 타셔도 상관없고요. 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제품이 이걸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막 탕약 이렇게 부채불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막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을 짓는 정성과 약을 다리는 정성, 그 다음에 저희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약을 복용하는 정성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애터미 할증기구 가격은 79,800원 한 달치 가격이고요. PV는 33,000 PV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4만 PV로 봤는데 이게 지금 전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요. 이거 중지를 하고 잘 보셨나요?
한방의 식품화, 그 다음에 전통의 현대화라는 저희 이제 애터미 오롯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자랑스럽게도 동의보감에 있는 경옥고라는 그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정말 그 내용과 비율과 방식까지도 거의 흡사하게 만든 유일한 제품이 아닌가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요. 정말 많은 현대인이 편하게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조께서 많은 백성들이 몸에 아프지 않게 하려고 동의보감을 만든 것처럼 저희 애터미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방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 제품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선물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음이 마구마구 느껴졌어요. 지금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왔어요. 정말 생소한 약재들도 나왔고요. 진짜 얼마나 엄선한 재료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정성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지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 동의보감에 씌어진 이 경옥고라는 게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약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약의 특징적인 것이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기와 혈, 진액을 고루 보호하는 국내산 100%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장기적으로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꾸준히 장복을 하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 생지향하고 복령 등의 약재가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 맛이 일단 산맛이 조금 먼저 나고요. 엑기스랑은 완전히 다른 질감이에요. 아주 진한 농도 짙은 약간 미세한 가루도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쓴맛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체력이 좀 과도하게 소진이 돼서 기력이 없거나 좀 요즘에 목감기 많이들 걸리시잖아요. 뭐가 마른 기침, 장기침 좀 허약하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고 저희 해모임하고 함께 드시면 면역과 기력 보강까지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주신 우리 윤현숙 국장님과 김미진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화면을 켜주시고요. 자, 바로 퀴즈 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신규 소비자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름. 자, 첫 번째 문제. 처음에 저희가 비누 말씀드렸어요. 애터미 동구바 클렌징 바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애터미 몰에 이 동구바 클렌징 바가 있는데 3종이 들어있어요. 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보습하고 진정 효과에 좋은 라벤더 청대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친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해주는 바질 레몬 그라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 및 노폐물 제거를 해주고 트러블 케어에 특화된 클렌징 바의 이름은 풀네임으로 말씀 주셔야 돼요. 자, 이름 리에, 전미애, 네, 전미애 사장님. 수피누, 수피누 티트리버, 풀네임. 다시. 티트리버, 수피누 티트리버. 네, 티트리바. 네, 정답. 네. 치셨어요? 초대해주신 사장님 선물 챙겨주시고요. 자,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신 우리 동의보감에 나온 우리 경옥고 활진기구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좀 많이 낼 거예요. 자, 활진기구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끓이는 온도 방식과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1차 중탕 3일을 했고 저온 숙성 1일 그리고 2차로 중탕 1일까지 해서 엄청난 정성으로 숙성을 했죠. 자, 총 시간이
김민자, 김인자! 김민자, 사장님, 김민자, 네. 몇 시간? 김민자. 네, 말씀하세요. 네, 120시간. 100시간! 맞추셨어요. 잘하셨어. 선물 챙겨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또 나갑니다. 저희 활진기구에 주 원료가 4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잘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걸 낼지 몰라요. 손 먼저 들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잠깐만요. 자, 인삼, 동밀, 백봉령, 다음! 정미, 정미야. 누구, 어디? 정미, 장정미 사장님! 생지황. 생지향 정답! 잘했어요. 자, 우리 아까 동의보감의 기록을 보면은 이 화력을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썼어요? 이어도, 이오다! 뽕나무. 너무 열심히 들으셨어. 정답, 제가 더 기쁩니다. 네, 선물 꼭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우리 신규 사장님들을 위한 문제. 자, 초기 3개월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요. 잘 들으세요. 자, 4가지 주원료 말고 5가지 부원료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도라지, 진피, 퇴근. 아니야, 문제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정태근 좀만 기다려주세요. 신규 소비자분이신 것 같은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도라지, 진피, 파삼, 산사, 향기 이렇게 딱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부원료로. 자, 여기서 2가지 원료가, 이 부원료가 소화기관에 도움을 주는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는 무엇일까요? 퇴근. 정태근님. 4.3. 오. 산삼. 아닙니다. 다음, 누구 없나요? 어려운가? 퇴근. 진피 환기. 진피. 환기 아니야. 진피 도라지. 아니야. 진피 산삼. 3글자. 아, 진피와 진피 산삼. 산사. 진피, 산사. 정답. 퇴근. 잘하셨어. 정태근님. 소비자분이 맞추셨어요. 우리 사업자분들 뭐 하시는 거? 네. 이로써 퀴즈 타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제품 줌데이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소비자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니까 많이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찍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